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갑. 제가 오랜만에 또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거의 마지막에 또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할 게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어린 학생들이 와서 이제 볼거리로 와서 볼거리인지 아닌지 빨리 그 학교에 진료 확인서, 소확인서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IGN에도 뭐 빨라야 한 3일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주위에 그때 그런 몇 번 있고 나서 주위에 제 친구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초음파로 구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 마침 최근에 환자도 있었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용은 뭐 거의 다 인터넷하고 이런 데서 찾고 책에서 뭐 좀 카피했고 내용은 좀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타엑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셀리브리 브랜드가 세 군데가 있고요. 페로티드, 서브랜디블라, 서브링구알 브랜드가 있고 그 외에 마이너 브랜드들이 내국에 5군데 있는데 마이너들은 다 뺐습니다. 우리가 그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퍼스트 다이너스틱 툴은 살로그라피나 CT나 M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논문들 비교를 해보니까 그 초음파를 기능하게 보면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있었고 레퍼런스들은 이런 레퍼런스를 이용했습니다. 요거는 해부학교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로티드 그랜드, 우리 제일 중요한 거죠. 서브맨디블라, 서브링구알 그랜드가 있는데 페로티드 그랜드는 귀 앞쪽, SCM 머슬 앞쪽으로 그리고 맨디블을 레이무스를 덮고 있는 요렇게 있는 기관이죠. 요게 페로티드 그랜드고요. 그리고 그 마스터 머슬, 우리 지금 마스터 머슬 아닙니까?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게 페로티드 그랜드 보면 되겠고 그 중간에 이제 페이셜 러브에 의해서 슈퍼피시알 포시과 딥포시 나뉜다고 합니다. 근데 페이셜 러브는 소노 사이언스는 안 보고 MRI 사이언스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페이셜 러브는 모르니까 레트로 맨디블라 베인으로 이 정도를 잡니다. 근데 사실 이건 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르벨 그랜드의 에코게네시티는 하이퍼 에코하는 펫 컨텐트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메인 덕트가 스테론 덕트라고 있습니다. 스테론은 위쪽으로 해서 세컨드 볼라 쪽으로 개관한다고 합니다. 예, 뭐 대충 그런 내용이고 노멀 림프 노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서브맨디블라 그랜드는 앞쪽으로는 다이가스틱 머슬과 뒤쪽으로는 그러니까 맨디블과 쉽게 얘기해서 앞쪽에 머슬 사이에 있는 요 밑에 맨디블 위쪽에 보이는 게 서브맨디블라 그랜드입니다. 그리고 와턴 덕트가 지나가고 페이셜 아트리가 크로스하게 지나갈 수 있다. 서브링구알 그랜드는 턴 베이스 위쪽으로 해서 우리가 앞쪽으로 그 마이로 하이어드나 하이로 글로살 머슬 그 앞쪽에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다시 쉽게 아나토를 보시면은 여기에 페로티드 그랜드입니다. 웨스트 머슬과 SCM 머슬 앞쪽으로 해서 약간 귀 밑쪽으로 이렇게 같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 서브링구알, 서브맨디블은 맨디블 밑쪽으로 해서 그 머슬하고 사이 쪽, 하이 악셀 부분 사이 쪽으로 연결하고 그 페로티드 그랜드는 스테너 덕트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서브맨디블은 와턴 덕트가 이렇게 해서 혀 이쪽으로 서브링구알 그랜드는 혀 바로 밑으로 이렇게 가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로티드 그랜드는 방금도 해박적으로 하셨지만 종단 스캔과 횡단 스캔 이렇게 종단 스캔하면 이렇게 해서 횡단 스캔 그 내용이 같고 이거 사이즈나 대해서는 뭐 노말이 얼마다 이런 건 나와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하는 게 목뒤에 스캔할 때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맨디블하고 항상 겹쳐 있기 때문에 맨디블을 피해서 이렇게 다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페이셜 러브하고 레프트 맨디블라 베인 비교하는 게 이게 레프트 맨디블라 베인이고 여기 ECA입니다. 사이로 이쪽이 슈퍼피셜 포션, 디포션이고 맨디블이고요. 이렇게 페르스는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디블 좀 덮고 있고 이쪽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모식도가 여기 있습니다. 요 사이로 베스들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은 페이셜 아트리드 베인이거든요. 그래서 맨디블 근데 사이로 톱타스하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서브 맨디블라 그랜드는 환자 이제 맨디블 밑쪽으로 해서 뭐 이게 종단 횡단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종단 스캔 우리가 실제로는 트랜스버스하게 보는 셈인데 우리 보통 바디마크에서 보면 이렇게 기초하게 이런 거 봤거든요. 이건 아주 보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경단 스캔은 좀 맨디블 뒤쪽으로 깊숙이 좀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약간 하이퍼 에코익하고 여기 베슬도 보이고 있죠.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래서 맨도 마찬가지 기술입니다. 맨디블라 그랜드가 있고 턴 있고 마일하이드 바이오글로살 머슬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그리고 페이셜 아트리도 이렇게 뭐 이거는 다른 각도에 따라 이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앞 사진이 좀 더 절묘한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건 아주 뭐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토탈한 페이셜 아트리가 이렇게 지나가서 요게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은 그 와튼 덕트하고 덕트 딜라테이션하고 구분해요. 그건 뭐그 칼라 프로 떼어보면 구분될 테니까요. 알 수 있고 이게 노말이라는 거죠. 결국 노말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 맨디블은 와튼 덕트가 이렇게 덕트가 나오게 보여서 이게 맨디블이고 머슬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스라스는 이거는 제가 봐도 좀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왜 사이드 보면 위에서 내려오면서 보는데 우리 사실 머슬은 봐도 서브링과 그랜드는 잘 구분 별로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쪽에 있는 게 실제 서브링과 머슬이고요. 나중에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일 중점이 좀 멈프스하고 다르고 이 멈프스는 에피데믹 그러니까 유행성이 아주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에피데믹 헤파타이티스하고 실제로 멈프스는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찾아봤는데 다른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에서도 소노 파인딩이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멈프스가 제일 흔하고 소아에서 멈프스가 제일 흔하기 때문에 멈프스가 메인이 되고 잠시 일부 지난 인큐베이션 피리어드는 뭐 16일, 18일 정도 그 다음에 한 RNG 7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여기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이스로 발생하고 75% 바이라테럴 림발구하고요. 컴플리케이션은 맹자이티스가 15%, 판도타이티스 4%, 데프리스 올 수 있고요. 테스티큘라 인플라메이션 되면은 이제 15에서 40% 생길 수 있는데 유니라트 80%고 보통은 10일 후에 발생하는데 인퍼틸리티는 좀 드물다고 합니다. 여자에서 오는 오바리안 셀링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퍼틸리티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이 사진을 제가 오늘 넣지 않았으면 나는 그 헤파타이티스에 그 오카이티스 생기면 그쪽에 블러드 프로도 굉장히 블러드 프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노는 이게 참 특징적인데요. 디퓨전, 호모지너스, 일종은 약간 인호모지너스 할 수도 있으면 좀 깊게 내려가 염증이 오기 때문에 근데 비교적 다른 질환에서 호모지너하지만 되고 페인이 있고 그렇고 간혹 림프노드처럼 와서 하이포 에코익 포세가 생길 수도 있다는데 대부분은 바이럴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책에서나 인터넷에서는 이런 소견도 또 많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비인후과에 또 잠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 이래서 나타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자, 요거 보면 좀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이하선이 앞쪽까지 이제 다 부어 있습니다. 보통 짧게 나오거든요. 맨디블 안쪽으로 부어 있고 뒤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고 좌우를 비교하면 이쪽은 뭐 양쪽으로 오는 거 말고 한쪽이 많이 유니라는 옷을 경우에는 두께 차이가 있죠. 여기도 보면 호모지너스하게 물론 포로는 좀 증가될 수도 있고 뭐 병 경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반대로 요거는 주로 이제
박테리아 인펙션 됐을 때 주로 그 타액관을 통해서 균이 올라가 생기는 게 아큐시프티브 페로타이티스인데요. 이때는 그 여기 주로 디하이드레이션이나 톨 오버하이즈 관계 있고 노멀 프로노 S아우러스 관계 있다 합니다. 소음파 석유는 그랜드가 인나지 되고 멀티플 하이퍼 에코이 퍼센트입니다. 1cm 미만. 이게 이제 좀 더 염증이 좀 더 심해져서 이렇게 완전 네크로시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모양이 생긴다 하네요. 그리고 좀 하이퍼 에코이 인호모신 하이퍼 에코이.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 이게 저는 이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건지 아닌지 그 한 번씩 유비과에 물어보니까 멈퍼스하고 헷갈리는 게 이거랍니다. 근데 초음파로는 구분되니까 애들이 오면은 이건 아니면은 대부분 저 멈퍼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멀티플하게 이런 바이라테랄 페인이 있을 수도 있고 페로티스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하선의 스테논 득대 타이 정지대 감염이 반복되는 역시 노멀 프로 박테리아 인펙션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한 역시 하이퍼 에코이 나타나는 거. 여기 사일로그라피입니다. 사일로그라피 하면 이렇게 그 다이가 안으로 파고들어서 하이퍼 에코이 포사요. 이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염증도 있고 뭐 덕트가 딜라테스 대주 주위에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아주 오래 반복됐을 때 이제 만성 경화성 가스염이라서 크로닉 사일 아데나이트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타석이나 하여튼 만성염증이 오래됐을 때 여기 특징적으로 보면은 여기 좀 스무스하게 정착되고 노멀 조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튜머하고도 구분이 좀 안 될 수 있고 튜머는 경련도 좀 경계가 좀 구분 안 되고 안쪽 내부도 좀 그렇지만 이는 전반적으로 하이퍼에코이 매스고 스무스 디마키트 마지 그리고 와튼 덕트는 좀 딜라텐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다른 종양의 단점이 있다면 안면 동맥이나 아까 순간에 주행이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캔서 같으면 주행이 유지되고 파괴되겠죠. 그래서 그걸 물론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살로리시아시스. 여기에 이제 파노라믹 뷰입니다. 페로티드 그랜드, 여기 페로티드 그랜드로 파노라믹 뷰인데, 여기 보시고 해서 페로티드 그랜드, 스테논 덕트, 세컨드 프리몰라로 개봉하는 거고, 여기에 스톤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톤 때문에 딜라테이션 되면서 페로타이티스 염증이 일으키는 게 살로리시아시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래서 사일리시아 되면 전반적으로 종대가 되고 하이퍼에코이 염증 반응이 해서 하이퍼에코이나 덕트가 딜라테이션 되고 칼라 프로 그러니까 저도 해봤는데 이 칼라 프로는 파워 프로로 해야 되지만 저는 칼라 프로 하니까 이 프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거는 잘 못 보죠. 이제 내과 질환으로 보는데 쇼그렌 증후군 그러니까 만성 오토이뮨 지주고 중년 이상 여자에서 주로 생기는데 이제 이런데 전부 림포사이트나 플라스마 셀이 유출된 데서 파괴가 돼가지고 특히 살리브를 아크림을 그랬다. 그래서 드라이 마우스가 되는 질환이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소노상에서 전반 특징적으로 이제 인호모진스하고 웰 디파인된 그룹도 증가된 멀티플 스몰 오바나의 거의 어네이티브 계열이요. 하시모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일단 종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플레모픽 다양성 선종은 제일 가장 커먼한 비나인 튜머라고 합니다. 주로 페로티드 그랜드를 지목하네요. 보통 유니라테랄이고 솔리드하고 30, 40대 천천히 자라지만은 치료를 방지했을 때 나중에는 캔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노상에는 여기 아주 특징적인 소개는 로블레이팅, 하이퍼에코이, 포스트 오크 섀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징적인 소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면은 플레모피나 데노마로 결국 오피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스큘라 컬러 프로로 별로 없고 이거는 뭐 초음파로 충분히 될 수 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 다음 세컨드 비나인 튜머로 발음을 이렇게
어딘인지 와딘인지 모르겠지만 어딘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왔더니 저기 있어요. 이거는 이제 5, 60대 남자의 출석이고 스모킹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웰 디마케이트 됐지만 안에 하이퍼 에코이 뭐 마치 그 캘시어스 네크로시스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블러드 프로를 증가돼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캔서하고는 이걸로는 아까 플레모픽은 구분되는데 이거는 캔서하고 DDX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뭐 바이옵시와 다른 걸 해봐야 된다. 근데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캔서보다는 일단은 마틴 튜버 가능성이 좀 높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라이포마는 뭐 다른 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이퍼 에코이하고 웰디마이키드 매스가 가지고 있고, 특징적으로 그 하이퍼 에코이 스트레이티드 라인이 있다. 그러면은 라이포마에 오, 파이브로스 티슈.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라이포마로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캔서는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따로 설명도 안 해놨습니다. 경계도 좀 그렇고 아래쪽도 구조도 다 거의 파괴되고 주위에 리프노도 가슴되고 이런 거 있으면 뭐 제일 먼저 캔서 주셔야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림포바도 다른 데하고 양식이 비슷합니다. 아주 하이퍼 에코이하고 멀티플로 올 수도 있고 싱글로 올 수 있지만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심플 시스트는 단내력이 비슷합니다. 아주 그리고 포스트 섀도우도 이네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요 지라누스 맞아 포스트 라데 더 있지만은 우리가 흔한 점만 제가 요즘 한다고 좀 다른 거 뺐습니다. 포스트 라데이션 하면은 사이즈도 약간 줄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갈 수도 있는데 경계가 약간 모호해지고, 그다음에 약간 전반적으로 하이퍼 에코하면서 한 번씩 여기도 라이포마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런 스트레이트한 라인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라디에이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포스트라이드에서 테로타이티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제 제가 한 정리밖에 없었는데 그 위에는 정리밖에 못 봐서, 특히 근데 성인이었어요. 54세 남자, 하루 동안에 랩트 페러드 그랜드 에리 쪽에 테임플 스윙을 제가 봐도 왜 소아과 책에 보면 퉁퉁 기하고 구분 안 될 정도로 입고 있더라고요. 12실은 특별한 게 없었고, 실은 아밀레이즈 약간 퍼포마일 정도 말페이지 정상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요거는 지금 병변 부위만 찍어놓은 겁니다. 요 귀 바로 밑쪽, 뒤쪽은 아까 본 것처럼 맨디블 쪽으로 깊게 빠지는 거죠. 이게 다른 쪽하고 한쪽은 괜찮았거든요. 비교해보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요. 시스트 보였고, 처음에 이 시스트인지 뭐 다른 질환인지 이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고, 예,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뭐 심플 시스트 볼 것밖에 없었어요. 다음, 요거는 서브 맨디블라 그랬거든요. 요거는 우리 넥 쏘나 보면은 흔히 이렇게 서브 맨디블 겁니다. 관측되지 않습니까? 뱃슬도 보이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자, 요거는 라이트 캐로티드 그랜드고 레프트 캐로티드. 좀 이래 뒤로 내려오면서 섀도우가 에코가 떨어지면서 구분이 안 되는데 자세히 보면 요즘 여기에 라인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써놨어요. 3일 후에 약간 호전됐는데 뒤쪽은 그대로 있고 앞쪽은 좀 줄었습니다. 환자 통증도 좀 줄고, 그래서 그 앞쪽을 비교하니까 귀 앞쪽은 양쪽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뒤쪽은 여전히 좀 중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일 이후에 IgM 포지티브 나와서 럼프스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뭐 MRI하고는 이거 찍진 안 했고, 이 환자를 제가 9일간 약을 쓰다가 이 안면 신경에 이상이 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뭐 보기 그래서 종병으로 보냈다가 뭐 5일 만에 바로 와가지고 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볼거리고 안면 신경은 드물지만은 약간 늘려서 안면 마비가 이상감이 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진은 없지만은 저는 성인에서 럼프스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앞에서 본 그 초음파 사진이나 같은 것 같아서, 그래서 쌤도 또 소아가 볼거리 앉아 오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사실 이쪽에 가끔 내한테도 선생님들이
이 질문을 오는데 사실 뭐 내가 이비인후과도 아니고 굉장히 당혹스러운데 그래도 요 설명한 대로만 알면 대부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질문이 많은 게 그 라이포마죠. 지방종인데 지방종이 다 고액화 아닙니다. 이제 쌤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지방종이 왜 저액화냐 하는데 패티리버도 고액화인데 왜 지방종이 저액화냐 하는 이제 우리가 패티리버에서 고액화는 뭐냐면 초파빔이 이제 헤파토사이트에 페다에 드로플렛하고 부딪히가 산란이 돼가지고 산란파가 이제 그 주위에 조직하고 그 스메이션 대가 올라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버터 마가린을 안 했습니까? 그 녹아가지고 초음파에 보면 저액화로 나옵니다. 지방. 그런데 그걸 굳으면 초음파에 보면 고액화로 보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굳을 때는 그 폐 성분하고 공기 성분하고 섞여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방종 여기에서 지방종은 저액화 되는 거다. 이게 올리 팻 아닙니까? 올리 팻은 초음파에서 산란해가지고 스메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액화로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제 파이브러스 티슈가 있기 때문에 고액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방만 올리 지방만 있으면 저액화로 보입니다. 저액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그 염증이 있을 때 그 메센트리나 이런 데서 고액화로 보이는 게 염증이 때문에 메센트리에 폐시 있고 거기에 그 뭡니까 인필트레이션 염증 셰프가 침윤이 되면 에코제니시스가 올라가거든요. 그거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아까 두 개 플레오몰픽 아데노마하고 왈틴 튜브가 두 개가 제일 모스트 코먼이거든요. 뭐 아까 그 특별한 그 소견이 나왔죠. 요거 요런 스타일 나면 무조건 찍으면 됩니다. 이 레귤러 마진이고 저액화고 뒤에 후방 음량 증강이 있으면 무조건 플레오몰픽 아데노마로 그냥 뭐 보지도 안 하고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왈틴 튜브거든요. 요거는 솔리드하고 시스틱 포션이 같이 있는 종양이거든요. 두 개고 또 하나가 이제 빠져있는 게 있는데 아스로막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부에 그 글랜드가 피지선이 있지 않습니까? 피지선이 이제 함몰이 돼가 그 안에 피지선에 그 시분 같은 것이 그 안에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이러면 이제 아스로마가 전분이 보이는 색인데 그것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보면 이제 스킨 바로 밑에 저 피지선에 다트가 보이면서 좀 에코가 이렇게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좀 일레귤러 하면서 그 안에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맨처럼 이 왈틴 튜머라든지 저쪽에 그 아까 보는 프레오몰픽 아데노마처럼 그 후방 음량 증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아스로마 그거는 보면 피부 스킨 밑에 그 피지선의 마케가 피지선에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커졌는 거 제법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라이포마, 월틴 튜머,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아까 뭐 프레오몰픽 아데노마 세 가지가 되고 나머지는 뭐 튜머 같은 거는 우리가 주위로 인베이전하고 이러니까 매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모르면 뭐 이비인후과로 보내면 되니까 아날지한테도 질문하는 게 제법 많아요. 뭐 프레오몰픽 아데노마, 월틴 튜머, 그 아까 말한 그 에스로마, 피지선이 내려나가지고 있는 거.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케이스 완전 손을 왜 하셨는데? 한번 해보는 부어서 이게 어떤 모양 뭔지 알아야지. 내가 그 전에 이비관한테 물으니까 뭐 이렇게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어떤 차이인지 몰라서 그냥 봤습니다. 근데 뭐 설명 들은 거하고 비슷하게 세계는 보니까 이제 스톤 때문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 감별하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야 바이럴인지 옵스트럭션인지. 왜 그러냐? 이비인후과 의사 하는 말이 손을 보면은 이 뭔 버섯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속에서 바로 등교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바로 적어 주셨다고 그걸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무료로 빼도 어차피 제대로 못하니까.